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DT를 보면은 약간 몇 년 전에 이제 IoT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IoT도 보면은 그 이전에 90년대 유비쿼터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 자체가 이제 완전히 뭔가 되게 바뀔 것 같은 판타지 같은 건데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IoT도 이제 저희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IoT를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당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국가적인 어떤 뭐 그 사업으로서도 뭐 이런 계획에서도 늘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막상 까보니 이제 수익 모델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뭐 LTE 5G 센서들, 뭐 심지어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가구나 뭐 이런 벽에도 다 이제 IoT 센서가 되면 이제 된다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좀 퀘스천이 좀 있는,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저는 IoT를 실제로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IoT를 리딩했던 회사들, 특히 이제 통신 회사들은 그거를 다 이제 이미 거의 접는 추세죠. 그 DT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나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그 이제 AI 빅데이터, 그러니까 되지 않은 부분들을 디지털라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좀 더 이제 애자일하고 린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직 문화를 또 건드리는 그 정의가 있잖아요. 보니까 뭐 맥킨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또 그것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로 나오는 거는 항상 사이렌 오더.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뭐 센싱 기술도 있고 이제 뭐 비대면 기술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간편하게 이제 그 수익화를 했던 이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뭐 마켓컬리든 쿠팡이든 실제 그런 어떤 서비스 자체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화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정의는 사실은 구글에 보면 많은데 같이 좀 얘기해, 좀 그런 부분이 각자가 이제 이렇게 좀 와닿는 DT라는 개념이 어떤 부분인지가 좀 궁금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2020년에 화두가 됐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 DT를 리딩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뭐 애저나 뭐 AWS, 아마존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 매번 DT를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도 하고 있는데, 그게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작년부터 많은 회사들이 DT 중심으로 실제 조직 개편도 저희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DT 그룹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2019년으로 갔을 때의 변화와 이제 작년에서 올해 왔던 변화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급격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기술의 변화 때문에 사회 진화 속도 때문에 했던 거고, 하나의 화두를 DT라는 키워드로 이제 좀 너무 좀 마케팅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근데 제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멤버분들이 생각하시는 DT라는 것과 이게 왜 올해 좀 화두가 되었으며 잘 된 어떤 사례들은 어떤 것이 또 이제 뭐 있는 건지, 그럼 그것들이 이제 작년에는 없었던 건지, 뭐 이런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저는 지금 뭐 공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면서 또 스타트업의 대표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DT를 베이스로 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업에 있어서 DT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업의 워크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지털화 시켜서 그 기업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제 그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킬 거냐에 대한 DT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로 전환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따져보면 그 기업의 조직을 디지털 트랜스폼 시키는 거하고 비즈니스를 디지털 트랜스폼 시키는 게 이게 서로 양분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이 DT를 뭐 어떻게 완샷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애자일하게 뭐 이렇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것들 전략은 그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거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는 요즘 DT를 보면 옛날에 뭐 ERP 막 얘기할 때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우리 한참 한 10년 넘게 15년 전에 그 ERP나 막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그 회사가 다 바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네. 셉을 네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거의 전 세계가 ERP 붐이 막 일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ERP를 통해서 그만큼의 투자 효과를 보고 뭐 했던 것들은 뭐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걸로 저도 이제 보고 있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DT가 모든 거의 정답은 아니고 얘는 하나의 툴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방법론이고, 변하지 않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oT나 어떤 것들을 뭐 트렌드에 따라서 막 도입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없었다는 거는 그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 거냐를 조금은 깊게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툴만 빨리 가지고 오려고 했지, 내가 이 툴을 이용해서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지를 좀 더 치밀하고 그 깊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가끔 보면은 그냥 트렌드를 따라가는 뭐 이렇게 이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깊은 고민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고민들을 안 하면 뭐 DT든 뭐든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그런 깊은 고민들을 많이 한 회사가 이제 그런 성공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깊은 고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예. 또 이제 이런 것도 또 어떤 그 조직의 숙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DT라는 게 되게 많은 게 맞물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서 DT라는 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 문화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전략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베이스 라인들이 뭐 제가 볼 때는 그 DT를 만났을 때 뭔가로 이렇게 딱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DT라는 거 하나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저희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최근 뭐 디지털 트랜스폼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때도 뭐 스마트 워터 시티 플랫폼 추진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 쪽에서 하는 기존의 그 어떤 레가시 문제 해결 방법론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문제를 내가 새로운 기술로 어떻게 해결해 볼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지금 어찌 보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답이, 근데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실제 IoT를 굳이 써야 되나? 인공지능이 여기에 굳이 네. 접목이 돼야 되나? 깊게 고민하다 보면 그런 또 퀘션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이 영역은 그래. 이 영역은 IoT와 인공지능이 지금 충분히 도입이 돼서 뭔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이 영역은 아직은 IoT와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어떤 의사결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는 되게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올리는 것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향상을 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툴이고, 문제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기술들이 요소 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검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제 제가 요약이 됐고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선생님들 의견은 혹시 어떠세요? 이게 저도 우리나라의 이제 뭐 스마트 시티의 저기로 그걸 이제 예타를 하지만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10년은 좀 덜 된 것 같고요. 계속 스마트 시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 시티가 올라오고 뭐 2천억, 3천억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 유비쿼터스 시티가 이게 그 도시의 다 관제 센터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남아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 시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전신이고 IoT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그냥 계속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용어만 난무한 형태가 되고, 뭐 그런 현상들은 좀 있네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어떤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때 이제 알파고 이후로 AI가 한 3, 4년 전부터 2, 3년인가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뜨면서 이제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에서 뭔가 핵심적인 가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기대가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그 AI를 연결한 뭔가 데이터 마이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많았던 것 같고,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제 AI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회사가 지금 현재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차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밸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은 많은 사람과 자원을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게 굉장히 큰 가치인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AI 엔진을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병원에서 쓸 수 있게 지금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 실질적으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위력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해외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해외 사람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제 그 구글 미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실시간으로 회의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게 이제 실시간 자막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런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회의할 때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언어의 장벽이 지금 사실은 사람들한테 별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페이스북이든 어떤 SNS든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이 쉽게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그 회의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내가 놓치지 않고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요새 보면 이제 그런 언어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뭐 번역도 뭐 굉장히 많이 해주고, 어떤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을 가만히 앉아서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사의 이제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다른 주제 같긴 한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하는 분야 자체가 어떤 그런 AI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의료 데이터 서비스 회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가치 밸류를 분명히 이제 보고 이제 그걸 이용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사업에 뛰어든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